할머니, 이 김치통 속에서 5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경찰관이 김치통을 열어 보이는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김치를 팔던 그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제가 전혀 몰랐던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걸. 저는 최순희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30년 동안 김치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시고 5시에 시장 좌판을 펼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고 허리가 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너는 애들이나 잘 키워.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결혼하고 1년 후 첫째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뻐라, 우리 손주.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애 키우는 데 써. 1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됐어. 가져.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번 돈이야. 손주들한테 쓰는데 뭐가 힘들어. 4년 후 막내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손주들한테 아낌없이 주시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들은 달랐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철수, 올해 55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시장에서 일해요? 창피하게. 철수야, 엄마가 일하는 게 왜 창피해?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엄마 김치 장사한다고. 남편은 시어머니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큰 시누이 이름은 박영숙, 올해 58입니다. 남편은 의사입니다. 강남의 큰 집에서 삽니다. 영숙 언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힘들어. 100만 원만 보내줘. 엄마, 애들 학원비 내야 돼. 200만 원만. 시어머니는 언니가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시누이 이름은 박영미, 올해 55입니다. 남편은 사업합니다. 영미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사업 자금 필요해. 500만 원만. 시어머니는 영미 언니한테도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계속 돈을 주세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시누이들이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세요. 아직 괜찮아. 일할 수 있어. 엄마, 70이 넘으셨잖아요. 언제까지 김치 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엄마,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용돈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가끔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추 씻을게요. 됐어. 너는 집에서 애들이나 봐.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시어머니는 항상 혼자 하시려고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년 전 첫째 딸 지수가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200만 원이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 받자. 그때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이거 지수 등록금에 보태. 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내가 모았어. 가져.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지수가 우리 큰손주잖아. 당연한 거야.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지 알았으니까요. 1년 후 둘째 아들 민수도 대학에 갔습니다. 또 등록금이 모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손주들 공부하는 데 쓰는 거야. 6개월 전 막내딸 서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비가 비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저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돈을 주셨습니다. 이거로 서연이 학원 보내. 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세워서 모은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 장사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어머님, 당신 노후 자금은 괜찮으세요? 석 달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시장에서 김치를 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구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쓰러지시면 위험합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모였습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래야겠구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년 만에 김치 장사를 그만두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안 돼요. 남편이 싫어해요. 영미 언니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좁아서 안 돼요. 결국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셔야 돼? 누나들도 있잖아. 여보,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어떡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요양원이요? 응, 요즘 요양원 좋잖아. 거기 보내자. 저는 남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여보, 순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어머니 간병할 시간 있어?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너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미안하다, 순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드실 때도 화장실에 가실 때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평생 우리 위해 일하셨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여보,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응.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 여보,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예요. 물어봤어? 어머니 의견은? 아직이요. 그럼 내일 물어봐. 나는 요양원이 맞다고 생각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전화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순이가 잘 챙겨줘. 응? 요양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철수가? 그래,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언니한테 이미 얘기했구나. 영수가 엄마 걱정 마.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 내가 끝까지 모셔야 해.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 둘 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순이야,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우리 어머니 좀 뵈야겠어.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영숙 언니가 밝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 우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영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뭔데?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요. 나는 싫어. 어머니, 여기 계시면 순이한테 짐이 돼요.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순이도 일하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어머니, 지난주에도 넘어지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 어머님은 가기 싫다고 하세요. 순이야, 넌 가만 있어. 이건 친자식들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순이야, 너는 며느리잖아. 친자식이 아니고. 영미 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니까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시누이들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순이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남편과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걸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우리가 결정해야죠. 어머님 의사는 중요하지 않나요? 순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영미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요양원이 맞다고 생각해. 여보, 현실적으로 우리가 24시간 어머니 돌볼 수 없잖아. 하지만 어머님이, 순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시는 걸로 해요. 알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실 짐을 싸야 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수건, 손수건.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김치통이 있지?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치통 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다발. 하나, 둘, 셋. 다 세어보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치통 밑에는 통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5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 3천만 원. 두 번째 통장 2,500만 원. 세 번째 통장 4천만 원. 네 번째 통장 1,500만 원. 다섯 번째 통장 3천만 원. 전부 합치면 1억 9천만 원. 거기에 현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4천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통장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조금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1,000만 원 출금, 지수대학 등록금. 2021년 3월 20일 1,000만 원 출금, 민수대학 등록금. 2023년 9월 5일 600만 원 출금, 서연 학원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았던 돈이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2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말씀 안 하셨던 겁니다.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저는 계속 통장을 봤습니다. 다른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00만 원, 영숙 생활비. 20년 7월 500만 원, 영미 사업 자금. 2021년 3월 100만 원, 영숙 명품 가방. 2022년 10월 300만 원, 영미차 수리비. 시누이들한테 준 돈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숙, 영미는 돈만 달라고 하네. 한 번도 엄마 안부는 안 물어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전부 순이한테 준다. 영숙이랑 영미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순이는 20년 동안 나를 진짜 딸처럼 모셨다. 영숙이랑 영미는 친딸이지만 돈만 달라고 했다. 순이가 진짜 내 딸이다. 박금자. 저는 그 글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저는 늘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과 통장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하지? 시누이들이 알면 빼앗으려고 할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숨겨야 해. 저는 김치통과 통장들을 제 방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시누이들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봐야 해.
이 돈을 정말 저한테 주시려는 건지.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머님, 김치통에서 돈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방 정리하다가 김치통을 찾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치통? 네. 안에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도 있었어요. 5개.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순이야, 그 돈은 내 거야. 네? 내가 죽으면 너한테 주려고 모았어. 어머님, 영숙이랑 영미한테는 주지 마. 너만 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너는 20년 동안 나를 진짜 딸처럼 모셨어. 어머님, 영숙이랑 영미는 친딸이지만 돈만 달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 안부는 안 물어봤어. 어머님,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항상 나를 챙겼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그 돈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네? 영숙이랑 영미가 알면 빼앗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철수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철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약해.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님,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고맙다, 순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순이야. 네? 내가 요양원 가는 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보랑 언니들이 다 요양원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여기 있고 싶어. 어머님, 근데 너한테 짐이 될까봐. 어머님, 짐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제발 요양원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안 보내면 안 될까요? 또 그 소리야. 여보, 어머님이 가기 싫어하세요. 순이야,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돌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제가 돌볼게요. 일도 그만두고. 뭐? 일을 그만둬? 남편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살림 어떻게 해? 내 월급도 필요하잖아. 그래도 순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님을 요양원 안 보내려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 언니였습니다. 순이야, 나야. 네, 언니. 어머니 요양원 다음 주 금요일로 정했어. 네. 그때까지 어머니 짐 싸놔.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순희야.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순희야, 너 요즘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요, 어머님? 거짓말. 무슨 일 있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희야,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양원 가는 거 속상하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순희야, 네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희야, 괜찮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리고 순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모셔줘서 고마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 그때 문득 김치통에 돈이 떠올랐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 돈이면 저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간병인 비용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만약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쓰려면 시누이들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2억 4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그러면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나눠달라고 할 겁니다. 어떡하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그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떨까요? 간병인? 네. 그러면 제가 일도 계속하면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왜요? 그 돈은 내 거야. 네가 써야 해. 하지만 어머님, 순이야, 나는 괜찮아. 요양원 가도 괜찮아. 어머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게 싫어요. 순이야,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알았어. 그럼 간병인 고용하자.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영숙이랑 영미한테는 비밀로 해. 네? 그 애들이 알면 돈 달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네가 간병인 고용했다고만 해. 하지만 간병인 비용을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요. 네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했다고 해. 알겠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잘 모실게요. 고맙다, 순이야.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안 보내기로 했어요. 뭐? 남편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음 주 금요일로 다 정해놨잖아. 간병인 고용하기로 했어요. 간병인?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제가
제가 모은 돈 있어요. 네가 모은 돈 얼마나 모았는데? 1,000만 원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간병인을 어떻게 고용해? 한 달에 250만 원인데. 4개월은 가능해요. 그동안 제가 더 일해서 벌게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이야,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힘들면 바로 말해. 네, 고마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넘어갔어.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저녁에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철수한테 들었어. 간병인 고용한다며? 네, 언니.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제가 모은 돈이요. 네가 모은 돈 얼마나 모았는데?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려고? 4개월은 괜찮아요. 영숙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4개월? 그 다음엔?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순이야, 너 무리하지 마.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나아. 아니에요, 언니. 저는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넘어갔어. 이틀 후, 저는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친절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씨. 안녕하세요, 최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순자예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김순자 씨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산책 가실까요? 그래요? 시어머니도 김순자 씨를 좋아하셨습니다. 순이야, 순자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다행이에요, 어머님. 고맙다, 순이야. 네 덕분에 집에 있을 수 있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저는 뿌듯했습니다. 잘했어.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간병인 비용으로 250만 원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김치통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은 돈으로 내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순자 씨가 잘 챙겨드려서 식사도 잘 하시고 산책도 자주 하셨습니다. 순이야, 요즘 기분이 좋아. 정말요, 어머님? 응. 집에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미 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있어?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좀 뵈야겠어. 영미 언니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간병인은 어때요? 잘해줘요? 응, 순자 씨 정말 좋아. 영미 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어머니 옷 좀 봐야겠어서. 영미 언니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돈을 찾으려는 건가? 언니, 왜 그러세요? 순이야, 너 가만 있어. 영미 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수건, 손수건. 그리고 맨 아래 서랍. 다행히 김치통은 이미 제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영미 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모은 거 없으세요? 돈?
네. 30년 동안 김치 장사하셨잖아요. 돈 좀 모으셨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어. 다 썼어. 다 썼어요? 어디에? 너희들 주고, 손주들 학비 대주고. 영미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영미 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돈을 못 찾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무슨 말씀을? 네가 돈 옮겨놨지? 네. 잘했어. 영미가 돈 찾으려고 온 거야. 어떻게 아셨어요? 알지. 내 딸인데.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영미는 돈이 필요하면 항상 그래. 엄마한테 와서 뒤지고. 예전에도 그랬어. 내 지갑 뒤지고 통장 찾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엄마가 아니라 돈통이야.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영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야. 네, 언니. 순이야, 어머니한테 돈 있는 거 맞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하셨는데 돈이 없을 리 없잖아. 어머님이 다 쓰셨대요. 거짓말. 어머니는 돈을 안 쓰는 분이야. 영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이야, 혹시 너 어머니 돈 숨긴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너 간병인 고용한다며? 그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원으로 석 달을 어떻게 버텨? 계산이 안 맞아. 영미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간병인 비용만 750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추가로 일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어머니 돈 쓰고 있지? 아니에요. 순이야, 너 지금 어머니 재산 횡령하는 거야. 언니,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횡령?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최순희 씨, 맞으시죠? 네. 박영미 씨가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횡령했다고요.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씨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순희 씨가 간병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경찰관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가 어르신 돈을 가져간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는 내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신고자 박영미 씨는 며느리가 어르신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영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순이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저는 제 방으로 가서 김치통과 통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님 재산이에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통장들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통장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2,500만 원, 4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 전부 합치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최순희 씨, 이 돈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석 달 전부터요. 그럼 이 돈으로 간병인 비용을 내신 겁니까? 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씨, 며느리가 이 돈을 쓰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한테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고자 박영미 씨는 며느리가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허락했어요. 시어머니가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이 돈은 순이 거예요. 네? 경찰관이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으면 이 돈은 다 순이한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는 친딸이 둘 계시지 않습니까? 친딸들한테는 안 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이가 20년 동안 나를 모셨어요. 진짜 딸처럼. 영숙이랑 영미는 친딸이지만 돈만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번도 엄마 안부는 안 물어봤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통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거요. 경찰관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유언.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전부 순이한테 준다. 영숙이랑 영미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순이는 20년 동안 나를 진짜 딸처럼 모셨다. 영숙이랑 영미는 친딸이지만 돈만 달라고 했다. 순이가 진짜 내 딸이다. 박금자. 경찰관이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횡령이 아니네요. 정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허락하신 거니까요.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신고자 박영미 씨한테 연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순이야. 다 끝났어. 어머님,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영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언니. 경찰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너한테 2억 4천만 원을 준다고?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언니는?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영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친딸이야, 친딸. 너는 며느리잖아. 왜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줘? 언니,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물어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30분 후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니?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숙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이한테 2억 4천만 원을 다 준다고요? 그래. 왜요? 우리는요? 너희한테는 안 줘. 어머니. 영미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친딸이에요. 친딸. 친딸이면 뭐하니? 엄마를 돈통으로만 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엄마 안부를 안 물어봤어. 그건
돈만 달라고 했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엄마가 아니라 ATM이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언제 엄마한테 잘 지내세요? 물어봤어? 언제 엄마 아픈 데 없는지 걱정했어?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순이는 달랐어. 순이는 20년 동안 나를 진짜 딸처럼 모셨어. 아침마다 식사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산책도 같이 다녀줬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뭐 했어?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가더니. 어머니, 우리도 바빴어요. 바빠? 순이는 안 바빴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순이도 일하고 애새 키우고 그러면서도 나를 모셨어.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내 재산은 순이한테 다 준다. 영숙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도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나가. 너희 볼 얼굴이 없어.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응. 친딸들한테 저런 말씀하시기 힘드셨죠? 그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 어머님, 순이야, 너는 나한테 진짜 딸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나 좀 보자. 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누나들한테 전화 왔어. 네. 어머니가 너한테 2억 4천만 원을 준다고? 네. 정말?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요? 누나들이 화났어. 엄청 화났어. 소송한다고 해. 유산 분할 청구 소송.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송이요? 응. 어머니 재산을 친딸들한테도 나눠줘야 한다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순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는 어머님 뜻을 따를 거예요. 순이야, 생각 좀 해봐. 누나들이랑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누나들한테 좀 양보하면 안 될까? 양보요? 응. 2억 4천만 원 중에서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누나들한테 주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보, 어머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어머님을 모셨어요. 언니들은 뭐 했어요? 돈만 달라고 했잖아요. 순이야. 저는 어머님 뜻을 따를 거예요. 소송하든 뭐 하든.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이야, 그러지 마. 제발. 여보, 놔주세요. 순이야.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소송까지 가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지켜야 해. 끝까지. 일주일 후 정말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유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박영숙, 박영미 피고, 최순희,
저는 소송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는구나.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시어머니가 소송장을 받아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이랑 영미가 정말 소송을 했구나. 어머님,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걱정 마.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내가 유언장도 썼고 내 의사도 분명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변호사 선임하자. 네, 어머님. 이틀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지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희는 앉았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산 분할 청구 소송이시죠? 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이야기. 시누이들은 돈만 달라고 한 이야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재산을 주기로 결정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있으시죠? 네, 여기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건네셨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네요.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며느리분께서 20년간 모신 증거도 있으니까요. 증거요? 네. 예를 들어 병원 기록, 간병 기록, 증인 등이요. 아,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김지연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유산 분할 청구 소송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영숙 언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영숙, 박영미는 피상속인 박금자의 친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께서 며느리 최순희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네. 이는 민법상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법 제1, 미 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희 변호사를 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하십시오. 김지연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순희는 20년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속인 박금자 씨가 30년간 써온 가계부입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원고들이 피상속인께 요구한 돈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은 지난 20년간 총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영미는 총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피상속인의 안부를 물은 기록은 없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면 피고 최순희는 20년간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기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아프실 때마다 피고가 병원에 동행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병 기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쓰러지신 후 피고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직접 돌본 기록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상속인께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효도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한 달 후로 정하겠습니다. 그때 피상속인 박금자 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영미 언니가 저를 막았습니다. 순이야. 네 언니. 너 정말 이러려고? 우리는 친자식이야. 친자식. 언니, 저는 어머님 뜻을 따를 뿐이에요. 어머니 뜻?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해? 영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언니, 저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정신 멀쩡하세요? 아니야.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주는 게 정상이야? 언니들이 돈만 달라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영미 언니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언니는 20년 동안 어머님한테 뭐 해줬어요? 이년아. 영미 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법원이에요. 영미 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좋아. 두고 봐. 내가 절대 안 질 거야. 영미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영숙 언니도 저를 노려보며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축하셨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순이야. 네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재판 어떻게 됐어? 다음 달에 또 재판 있어요. 그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나 누나들한테 전화 받았어. 누나들이 정말 화났어. 너랑 이혼하라고 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누나들이 그러는데 네가 어머니를 꼬셔서 재산을 빼앗는 거래. 여보, 그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누나들한테 좀 양보하면 안 될까?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순이야, 진정해. 저는 진정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까지? 시누이들 편을 드는구나.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순이야,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 너 우는 거 다 보여.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돈을 모으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순이야, 그냥 포기할까? 영숙이랑 영미한테 돈 나눠줄까?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언니들한테 주면 안 돼요. 언니들은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사랑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수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안 돼? 형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순이야, 제발, 좀 양보해줘. 안 돼요. 순이야. 여보, 이건 제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남편은 매일 싸웠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왜 매일 아빠랑 싸워? 미안해, 지수야. 엄마, 할머니 돈 때문이야? 엄마, 그냥 이모들한테 좀 주면 안 돼? 저는 아이들한테도 실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대학 다닐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인데. 두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도 왔습니다. 둘 다 저를 노려봤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피상속인 박금자 씨,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어머니가 천천히 증언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금자 씨, 며느리 최순희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한 것이 본인의 진심입니까? 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친딸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써온 가계부입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받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딸들이 저한테 요구한 돈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쓴 메모도 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영숙에게 100만 원,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았다. 19년 7월 20일 영미에게 500만 원, 사업 자금이라고. 언제 갚을지도 안 말했다. 2020년 3월 10일 영숙에게 200만 원, 생활비 달라고. 남편은 의사인데 왜 돈이 없지? 2021년 9월 5일 영미에게 300만 원, 차 수리비라고. 엄마한테 차 한 번 태워준 적도 없으면서. 판사가 가계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영숙이랑 영미한테서 연락 없었다. 순이만 와서 저녁 같이 먹었다. 순이가 진짜 내 딸이다. 판사가 가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금자 씨, 며느리 최순희는 어떻게 대하던가요? 순이는 20년 동안 저를 진짜 딸처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챙겨주고, 제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제가 쓰러졌을 때도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봐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순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순이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판사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영숙 언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박금자 씨, 원고들이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딸들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친딸입니다. 민법상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까?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순이한테 쓴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제가 죽으면 순이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이에게. 너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 20살짜리 어린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왔을 때. 너는 수줍어 하면서도 나한테 정말 잘해줬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20년이 지났다. 너는 나한테 진짜 딸이 됐다. 내 친딸들보다 더 잘해줬다. 영숙이랑 영미는 나를 엄마로 보지 않았다. 돈통으로 봤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순이야, 내가 모은 돈 전부 내 거다. 영숙이랑 영미한테 미안하지만 너한테 주고 싶다. 너는 자격이 있다. 20년 동안 나를 모신 자격. 순이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영미 언니가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영미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그렇게 나빴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엄마 안부 물어봤어?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잘 지내세요? 물어봤어. 영미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어머니. 영숙 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도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네? 20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이 5천만 원, 영미 7천만 원. 그거면 충분해. 더 이상은 없어. 시어머니가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2주 후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모두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박금자의 유언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했으며 그 의사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원고 박영숙, 박영미의 유류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판결 끝.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이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는 울면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승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르신, 이제 며느리분께 재산을 정식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산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2억 4천만 원. 전부 제 명의가 됐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순이야. 어머님, 너희 가족 잘 쓰고 아이들 교육비로도 쓰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님. 내가 죽으면 영숙이랑 영미한테 장례식 좀 와달라고 연락해줘. 어머님, 그 애들도 내 딸이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워도 내 딸이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판결이 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81살이 되셨습니다. 건강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순이야, 오늘 날씨 좋네. 네, 어머님. 산책 가실까요? 그래, 가자.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습니다. 순이야, 지수는 잘 지내니? 네, 어머님.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그래? 우리 큰손주 대견하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학비 내주셔서 지수가 대학 다닐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다 네가 잘 키웠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민수는? 민수도 졸업 앞두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대요. 그래, 잘 됐네. 서연이는 대학 2학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 다 잘 컸네. 시어머니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순이야, 나 행복해. 어머님, 손주들 잘 크는 거 보고 너랑 같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 아이들이 대학 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진짜 엄마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급히 의료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그래,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81살이셨으니까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순희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희야, 내가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영숙이랑 영미 불러줘.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워도 내 딸들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연락할게요. 저는 밖으로 나와 영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저 순희예요. 순희? 네. 언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위독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언니 보고 싶대요. 정말? 네. 영미 언니도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영미 언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순희예요. 어머님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미 언니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시누이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순희야. 언니들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세요. 잠깐씩만 면회 가능해요. 저는 시누이들을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영숙 언니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약해지셨어. 다음은 영미 언니 차례였습니다. 영미 언니도 울면서 나왔습니다. 순희야.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순희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랑 영미. 봤어. 네, 어머님. 고마워. 불러줘서. 어머님, 체력 아끼세요. 괜찮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순희야,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네, 어머님. 내가 죽으면 김치통 하나 더 있어. 네? 너희 집 옷장. 제일 위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거기 또 돈이 있어. 어머님, 3천만 원. 그건 영숙이랑 영미한테 줘. 어머님. 내 마지막 엄마로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워도 내 딸들이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순희야.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81살이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장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손주들.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도 왔습니다. 둘 다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하관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를 봤습니다. 정말로 김치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려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희에게. 이 돈은 영숙이랑 영미한테 줘. 내가 죽으면 미워도 내 딸들이야.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순이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엄마가. 저는 쪽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자식들 생각하셨구나. 다음 날, 저는 영숙 언니와 영미 언니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왜 불렀어, 순이야? 언니들한테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보였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요. 어머님이 언니들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쪽지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영숙 언니가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미 언니도 같이 읽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언니들, 어머님은 끝까지 언니들을 사랑하셨어요. 미워도 자식이니까요. 영숙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영미 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어머니 잘 모셔줘서. 영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언니, 괜찮아요. 저는 시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언니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수가 좋은 회사에 정식 입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민수도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는 장학금 받았대요. 어머님이 학비 대주신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저는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요. 영숙 언니랑 영미 언니가 요즘 자주 연락해요. 명절 때 같이 성묘 오기로 했어요. 어머님, 기뻐하시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딸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저는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서 잘 지킬게요. 어머님의 사랑을. 에필로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김치를 팔던 그 자리. 지금은 다른 사람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시고 거칠어진 손으로 김치를 담그시고 손주들 생각하며 돈을 모으시던 그 모습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살게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엄마로.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주는 엄마로.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해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거기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